아, 네, 알겠습니다. 퇴근 10분 전입니다. 팀장이 자리로 다가와요. 미안한데, 이거 내일 아침 회의 전까지 정리 좀 해줄 수 있어? 갑자기 지시가 내려왔는데,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말이야. 그 순간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져요. 숨이 살짝 막히고, 심장이 빨라지고, 목이 조여옵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건 거절해야 한다는 걸. 그런데 당신은 지금 팀장의 표정을 먼저 읽고 있습니다. 살짝 굳은 입꼬리, 미간에 힘이 들어간 눈, 목소리에 깔린 미안함. 이 사람 진짜 난처한 상황이구나. 그 순간 몸이 보낸 경고는 사라지고 입이 먼저 열립니다. 아, 네, 제가 할게요. 돌아서는데 그제야 밀려와요. 누구에게 나는 건지도 모를 화, 가슴에 바위를 아는 듯한 답답함,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신에 대한 서글픔, 한두 가지가 아닌 서너 개의 감정이 마구 뒤엉킨 그 느낌. 혹시 당신도 그럴 때 있으시죠?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픈 딸깍 심리학입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거절을 못하는 건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방금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팀장이 부탁하는 순간 먼저 가슴부터 답답해졌었죠? 그건 기분 탓이 아니에요. 당신의 뇌가 진짜로 통증 신호를 보낸 겁니다. 2003년 UC, LA의 나오미 아이젠버거 박사 연구팀이 이걸 증명했어요. 실험은 단순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온라인 공 던지기 게임을 시키고 그들의 뇌를 촬영했습니다. 3명의 참가자가 함께 공을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 2명이 1명을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따돌림 당한 사람의 뇌에서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배측 전방 대상회, DACC라고 불리는 영역이 강하게 활성화됐습니다. 이 영역이 뭐냐면요. 팔이 부러지거나 뜨거운 걸 만졌을 때 반응하는 바로 그 영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뇌는 사회적 거절과 물리적 고통을 같은 회로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싫어요 라고 말하려는 순간 뇌는 이거 위험해, 아플 거야 라고 경보를 먼저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 입이 안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 작동한 거니까요. 이런 과학적 사실을 더 확실하게 입증한 연구가 있어요. 2010년 켄터키 대학교의 네이선 두얼 박사팀이 참가자 절반에게 타이레놀을, 나머지에게 위약을 3주간 매일 먹게 했습니다. 이 실험은 사회적 고통과 물리적 고통이 정말로 같은 회로를 쓰는지 확인한 연구였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타이레놀을 먹은 그룹이 사회적 거절의 고통을 덜 느꼈다는 겁니다. 결국 진통제가 마음의 고통을 줄였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고통과 심리적 고통이 같은 회로였으니까요. 물론 거절할 때마다 타이레놀을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연구가 말해주는 건 하나예요. 거절이 두려운 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거절해야 하는 상황을 실제 고통으로 처리하는 진짜 신호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같은 상황에서도 쉽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DACC가 있을 텐데 왜 당신만 유독 이렇게 아픈 걸까요? 처음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팀장이 부탁하는 그 순간. 옆자리 동료는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줘. 끝이에요. 그 말을 듣고 흘렸어요. 당신은요? 팀장의 목소리에 깔린 피곤함, 살짝 굳은 입꼬리 뒤에 숨은 난처함. 나도 윗선에서 압박받고 있어 라는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속사정까지. 당신의 레이더가 그걸 전부 다 수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 더 아픈 겁니다. 단순히 업무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까지 읽어버렸으니까요. 거절하면 이 사람이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걸 당신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나약함이 아닙니다.
공감 능력이 만들어낸 고통이에요. 하지만 매번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의 감정은 다 지켜주면서 정작 당신의 감정은 바닥에 내려놓게 돼요. 처음엔 좀 피곤한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모든 게 무너지듯 지치는 순간이 옵니다. 아무도 만나기 싫고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조여오는 그 상태. 그게 지금 당신이 느끼는 피로의 정체예요. 여기서 아우라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볼게요. 아,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깔끔하게 끊어냅니다. 그 사람은 DACC 반응이 당신보다 약합니다. 거절할 때 느끼는 통증 자체가 적은 거예요. 아프지 않으니까 쉽게 거절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이 읽어낸 것들을 모릅니다. 팀장의 떨리는 눈빛도, 목소리에 깔린 피곤함도,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속사정도요. 당신이 매번 네 라고 말한 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계속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레이더를 끌 수는 없어요. 그건 당신의 일부니까요. 하지만 모든 신호에 다 응답할 필요도 없어요. 비행기 조종사도 관제탑의 모든 교신을 다 받지만 자기 항로에 해당하는 신호만 응답하잖아요. 당신에게도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의 딸깍 솔루션 드릴게요. 당신의 예민함이 레이더라면 거절은 그 레이더에 장착하는 두 번째 필터예요. 오화에서 수신된 신호의 등급을 매기는 필터를 달았었죠? 오늘은 행동의 필터를 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게요. 팔의 근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무게의 아령부터 들고 팔의 힘을 길러가는 거예요. 점점 그 무게를 더해가면서 말이에요. 거절하는 근육을 키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 아령 대신 쿠션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싫어요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지금은 이 쿠션이에요. 영원한 거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려울 것 같아요가 부드러운 경계선이에요. 거절의 내용은 담겨 있지만 상대방의 체면은 지켜주는 표현이죠. 내일 하나만 해보세요. 누군가 부탁할 때 바로 네 라고 하지 말고 3초만 멈추세요. 그 3초 동안 자문하세요. 이걸 받아들이면 나는 오늘 괜찮은가? 괜찮지 않다면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엔 가슴이 뛸 거예요. DACC가 경보를 울리니까요. 하지만 그 경보는 실제 위험이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오래된 생존 신호일 뿐이에요. 한 번, 두 번 연습할수록 그 경보음은 작아집니다. 근육이 붙으니까요. 당신만큼은 아우라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쉽게 거절하는 동안 놓치는 것들을 당신은 전부 안고 있으니까요. 거절을 못하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도 사람들 곁에 있어 온 당신.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딸깍 심리학이었습니다.